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괜찮은지 근거를 찾으려 직접 탐색하게 됩니다. 콘텐츠 배포를 통해 인지시키고 탐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고, 인지 단계와 탐색 단계를 위해서 콘텐츠를 미리 배포해두는 행위를 콘텐츠 시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전략 제안본부 4팀 문서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을 4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4단계 중에 2, 3, 4단계의 역할을 하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전략 4단계 중 1단계, 그리고 2단계까지 담당할 수도 있는 인지도 상승의 주축인 SNS 광고와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걸 총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콘텐츠 시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매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괜찮은지 근거를 찾으려 직접 탐색하게 됩니다. 콘텐츠 배포를 통해 인지시키고 탐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고, 인지 단계와 탐색 단계를 위해서 콘텐츠를 미리 배포해두는 행위를 콘텐츠 시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썼던 PPT 화면인데요.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까 봤던 화면과 살짝 비슷하죠. 인지도 상승이 인지, 탐색을 통해 신뢰도가 상승하고 고려하고 구매함으로써 충성 고객이 확보되는 거고요. 재구매와 자발적인 홍보로 인해서 업계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시딩 전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키워드 분석을 동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메인 키워드 뿐만이 아니라 세부 키워드, 서브 키워드 등등 전략적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콘텐츠를 배포하여 유입을 유도합니다. 시즌에 따라 변하는 이슈나 마스크처럼 특수한 이슈로 인해서 검색량이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콘텐츠를 발행하고 소비자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체험단, 기자단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탭과 뷰 탭의 자사의 상품을 사용한 후기성 글을 게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분석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상단에 보이고 신뢰가 생기도록 기반을 다집니다. 다음은 SNS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이미지형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사에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브랜드의 소구점을 토대로 여러가지 소재를 만들어서 소재의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최적화된 소재를 찾아내었다면 노출 위치 최적화를 진행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노출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지면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도록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NS 타겟팅 최적화 프로세스인데요. 클릭과 전환율이 가장 높은 세부 타겟을 찾을 때까지 세부 타겟팅, 리타겟팅을 진행하고요. 첫 번째 트래픽 단계에서는 홈페이지 유입 극대화를 목적으로 타겟을 좀 러프하게 잡고 25세에서 55세로 지금 제가 적어놨죠. 성별도 무관으로 해서 러프하게 잡고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전환 단계에서는 전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첫 번째 트래픽 단계에서 찾아낸 메인 타겟층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타겟팅 단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이탈되었던 유저에 대해서 재유입 또는 구매를 바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SNS 광고는 리타겟팅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리타겟팅은 꼭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매체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말이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튜브 조회수 성장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세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세죠. 네, 그래서 유튜브 광고는 광고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기반으로,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또는 상품의 특성에 맞는 지면을 선택해서 그거를 보는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혹은 유입 욕구가 생기도록 만드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즉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는 전략인데요.
내 상품에 맞는 성별, 연령 등을 타겟팅하여 광고를 노출하거나 특정 관심사를 가진 고객에게 노출시킨다거나 이탈 유저에게 리타게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전략입니다. 유튜브 광고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에 따라 적용시켜야 할 상품들이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시딩 전략과 그에 맞는 매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는 한 가지 매체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 시딩 전략은 단어 뜻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작업이니까요. 꼭 타매체와 믹스해서 씨앗을 뿌려놓고 타매체에서 수확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매체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전략 제안 본부 4팀 문서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